이번에는 양정철 네. 전 민주연구원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네. 손혜원 의원이 양정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네. 복심이고 최측근으로 불리는 네. 사람인데, 양정철은 이미 문재인이 오래전에 버렸다 이러면서 아주 작심 비판을 하고 나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손혜원 의원은 김정숙 여사하고 절친이고, 네. 그동안 그쪽하고 뭔가 선이 닿아 있고 그쪽에 정보를 얻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문이 버린 게 맞나요?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죠. 지금 네. 양정철이가 왜 미국 갔잖아요. 예. 네, 미국 갔는데 본인은 뭐 휴식기를 가지려고 한다. 뭐 비서실장이나 여러 요구를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안 받아주고 좀 휴식기를 고사를 가지려고 했다고 고사. 이렇게 좋은 말로 얘기를 아주 했죠. 그 멋있는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여행 가방 들고 미국을 갔는데 손혜원이가 저 김정숙하고 숙명여고 동창이잖아요. 절친이죠. 대학교도 비슷하지 않나요? 하여튼 절친이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저기 문재인한테 벌써 드러낸 지 오래다. 네. 예. 문재인이 팽당한 지 오래다. 예. 2017년 5월 청와대 들어가면서 네. 양하고는 예. 선을 그었다. 예. 말하자면은 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정철이가 이 문재인 정권 탄생하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하는데, 자기 또 휴식기를 갖는다는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죠. 민주연구원에 있으면서 뭐 돌아다니는 것밖에 없죠. 뉴질랜드고 네. 뭐 일본이고 미국으로 돌아다니는 거 방랑 생활을 한 것뿐이 그렇죠. 없는데 뭐 휴식기고 몰고가 있습니까? 본인은 이제 상당히 역할이 있는 걸로 좀 포장을 했는데 손혜원 얘기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양정철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측근 정치 그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고사했다는 건지, 고사를 한 건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었지 않은 것 아닌가. 말하자면 권력 싸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정철을 미는 사람들이 있고, 양정철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권력 투쟁을 벌여왔는데, 거기에서 밀려난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손혜원이는 타의는 하나도 없고 할 수 없이 자기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사실 하는. 뉴질랜드, 미국, 일본 있으면서 양정철이가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서 한 게 또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혜원이가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권력 싸움에서 밀려났다. 또 문재인도 버렸다. 손혜원 발언 요지가 그거잖아요. 문은 취임과 동시에 양정철하고 인연을 끊었다. 또 하나는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 명단에는 양정철은 없다. 또 하나는 그런데도 마치 양정철이가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기 싫어서 떠난다는 생쇼를 했다. 또 하나는 문 대통령에 대한 섭섭함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쪽으로 기울었다. 또 21대 총선 때 대통령이 선거하냐 하면서 불경한 발언까지 했다. 그리고 다음 대선을 앞두고 다시 또 스멀스멀 기어들어와서 자기 대통령 만들어주겠다면서 유력주자한테 접근할 거다.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한때 저 양정철이가 김정숙한테 찍혔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죠. 김정숙 여사가 양정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 감정에 일단은 손혜원이가 한 게 김정숙 생각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느낌을 받고, 또 손혜원은 또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김정수하고 한 번도 통화한 적은 없다. 통화만 안 한 거거든요. 면담은 했을 수도 있고 밥은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컴퓨터 줌으로 만날 수도 있고. 아니 근데 그동안 김정숙하고 절친이라고 다 알려졌고, 그때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할 때는 아무 말을 안 하더니 지금은 또 절친이 아니라네요.
이게 난파선대니까 이제 나도 그렇죠. 뛰어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중고를 등학교로 같이 다니고 과외도 같이 받았다는 절친이 아닙니까? 이런 양정철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면은 아직도 절친이다. 그리고 손혜원은 옛날에 목포 땅 투기도 이렇게 보면은 거짓말하고 참말하고 좀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말이 많잖아요. 예. 본인은 뭐 그때 재판으로 투기가 인정이 되면은 전 재산 다 남고 뭐 죽어버리겠다고 그랬나요? 뭐 내놓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지금? 근데 손혜원 얘기가 일정 부분 뭐 사실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아니 양정철이가 광장 팀 만들어 가지고 거기 사실상 이끌면서 대통령 선거를 준비를 하고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대통령이 문재인 청와대 들어가서 양정철하고 완전히 손을 끊었다는데 왜 그런지 이제 아무런 설명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왜 끝나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민주연구원장도 시켜갖고 4.15 총선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도 다 그랬잖아요. 청와대 총독으로 내려왔다고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선 참모장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뜻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손혜원이 양정철하고는 뭔가 이렇게 세게 비틀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비틀어진 게 지난번에 총선에서 손혜원이가 주축이 돼서 왜 열린민주당 만들었죠. 위성 그 당 만들었잖아요. 짝퉁 정당 그렇죠. 하나 만들었죠. 그때 양정철이가 민주당 그 민주연구원장 하면서 그 표 갉아먹는다고 민주당 표 갉아먹는다고 열린민주당한테 아주 심한 말했잖아요. 저기는 우리랑 상관없는 데다. 민주당 참칭하지 말라고. 그래 참칭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니까 손혜원한테 정면으로 뒤통수를 때린 거죠. 그렇죠. 그때만 해도 처음에는 열린민주당이 지지율이 또 상당했거든요. 10% 15%까지 올라가다가 저희들은 우리랑 상관없어. 민주당이 이해찬 양정철이가 나서갖고 열린민주당을 치기 시작하면서 치워버리니까 쫙 가랑졌죠. 그렇죠. 그래서 한 10여 석 최소한도 얻을지 알았는데 3석으로 그렇죠. 그래갖고 저 기미기미가 떨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감정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저는 여자들은 또 한 번 이렇게 딱 마음에 맺히면은 그 절대 그렇죠. 그냥 지나가지를 그리고 않아요. 저는 김정숙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 총선 때 그 선거에서 양정철이가 설칠 때 누가 이건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양정철이가 그랬다잖아요. 대통령이 총선 치르냐? 이 얘기를 했다잖아요. 이게 손혜원이가 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는 아마 양정철을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또 청와대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많은 그렇죠. 얘기예요. 양정철에 대해서 견제 세력이 그렇죠. 많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흘러 김정숙한테 직접 들었든지 뭐 쓰리 쿠션을 거쳤든지 손혜원 귀에까지 들어온 거죠.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닌가. 그럼 문은 또 그 얘기 듣고 또 기분이 또 안 좋았다고 봐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나를 저렇게 감히 무엄하게 영린을 건드렸다고 봐야죠. 손혜원이가 문재인의 복심 앞에서 대통령을 씹었다 그 얘기 아닌가? 그렇죠. 복심이 누구겠어요? 윤건영이 아니겠습니까? 윤건영이가 와갖고 또 그쪽도 청와대에서 뭐 받는 오더가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선 치르는 거야. 그러니까 윤건영이가 또 얼른 쪼르르 가서 또 일렀겠죠. 일렀다고 봐야겠죠. 서로 뭐 윤건영이하고 만났다는 얘기는 어찌 않습니까? 둘이 다 복심이라는데 복심은 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윤건영이가 뭐 주요한 내용들이 있을 때 결정적인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마디씩 하면 그게 방향으로 설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선을 넘지 마라 이렇게 딱 한마디씩 하는 것은 청와대의 뜻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혜원 얘기가 완전히 뭐 믿을 수는 없고 손혜원 얘기에는 양정철에 대한 그 비하 이런 거 그 깎아내리기 이런 의도가 상당히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숙 라인 이쪽의 정서가 상당 부분 반영된 얘기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이 양정철이 미국 간다 할 때도 내가 아주 예견을 그때 김정숙한테 밀린 것이다. 이건 사실은 본인이 고사한 그런 게 얘기 아니라. 하셨죠. 고 박사님 하셨죠. 무슨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오랜 정치부 기자한 감각으로 볼 땐 그건 뻔한 건데
결국은 그 당시 김정숙이가 우윤근을 추천했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와가지고 해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와대에서 또 네. 부랴부랴 아니라고 덮기는 했지만 그 부인들끼리 서로 자주 만나고 우윤근 마누라를 김정숙이가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나온 얘기가? 왜 자꾸 거부하느냐. 그대로 수용 좀 해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뭐 거부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양정철을 씹는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윤석열을 가지고 지금 씹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을 추천하는 사람이 바로 양정철이다. 그래갖고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완전히 몰락의 길로 가게 만든 사람 아니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크게 쓸 수는 없는 거죠.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비서실장 본인이 아마 희망을 했을 겁니다. 시켜주면 하지요 했는데 저렇게 못하고 나니까 그 허망한 마음에 미국으로 가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정권 내에 손혜원은 뭐 정권 말기 대통령 선거할 때 또 스멀스멀 기어들어와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또 할 거다 킹메이커의 역할을 할 거다 뭐 이랬는데 그 상당히 뭐 일리도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양정철이 언론 플레이를 좀 잘한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뭐 미디어 항보 홍보실에도 있었고 그래서 기자들하고 미디어는, 아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죠. 그런 관계 또 언론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아마 홍보기획 비서관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신은 홍보수석실에. 그리고 해외에 있을 때도 국내 언론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그건 사실상 본인이 인터뷰를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터뷰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언론 플레이를 상당히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양 비서관이 양 전 원장이 미국으로 갔지만 손혜원 얘기가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스멀스멀 또 기어 들어올 것이다. 지금 빠르면은 올 뭐 추석 지나고 그 정도 그렇죠.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그러니까 많죠. 민주당의 대권 후보 경쟁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경선 국면에 들어오면은 또 들어와 가지고 킹메이커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지금 문재인 정권의 영향력은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고 여권 내에서도 세력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 전 원장 즉 인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김천현, 뭐 최재성 이런 사람들하고 뭐 같이 송별 송별회도 전역도 했죠. 그리고 지금 뭐 김정숙한테 찍혔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고 청와대 내에 양정철 정적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지지율이 자꾸 더 떨어지고 하면은 문재인도 급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그러면은 옛날에 알던 사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옛날에 알던 사람 찾지 않겠어요? 나 좀 살려줘. 나 지금 잘못하면 감옥 가게 생겼어. 뭐 이렇게 해서 불러서 마지막에는 뭐 행동을 같이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정철 전 원장이 큰 선거를 여러 차례 치렀고 기획도에서 큰 판을 보는 눈은 여권 내에서 양정철을 능가할 사람이 지금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찬 빼고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찬도 그거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큰 판에서 딱 어떤 것이 맥점인지 이걸 짚는 것은 양정철이가 아주 뛰어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번 그 회식 오면서 사진을 보니까 김천현이랑 양정철이 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역시 3년 반 지나면서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다들 뭐 정치의 권력의 곁분만 쬐도 그게 굉장히 그 달콤한 게 잊혀지지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정권 측근에 있던 사람이나 이런 게 나중에 조사해 보잖아요. 재산들이 엄청 들어있더라고요. 손혜원과 관련해서 또 하나 지금 뉴스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아버지 손용우 씨죠. 애국장을 만들어서 주었지 않습니까? 만들어줬죠. 이 손용우 씨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경찰 조사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친북적인 활동을 한 건 다 알려져 있는데 그걸 만드는데 실무적으로 열심히 일했던 저 보훈처 국장만
실형을 받았더라고요. 지금 손혜원도 네. 제코도 석자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목포 그 문제도 지금 다 그것도 뭐 재판에서 네. 불리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손혜원 전 의원이 네. 예전에 뭔가 양 전 원장하고 네. 삐친 것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뿐만 아니라 잇따라서 며칠 전에도 네.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본인은 뭐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람은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총대를 매겠다. 누가 감히 양정철한테 네.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못하니까 나라도 해야겠다. 그런 것 같죠. 일종의 좀 화풀이가 아닌가 싶어요. 예, 내가 이렇게 요 모양 요 꼴이 됐는데 예, 목포 투기도 있고 뭐 아버지 훈장 뭐 이것도 여러 가지가 뭐 코너에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서 그 사람을 두드림으로 해서 나는 그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뭐 이거를 알리는 그런 자기 홍보 차원에서 저렇게 두드리기 많이 하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김정숙 여사와 절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확실히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배임독으로 들어간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문재인 그 안방까지도 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손혜원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배지를 달고 있을 때 그렇죠. 그랬지. 네. 근데 지금은 나하고 관계없어. 그 뭐 그냥 고3 때 잠깐 과외 같이 한 거 외에는 뭐 별 연락도 없어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은 벌써 문재인 정권하고 손을 끊겠다. 나도 살아야겠다. 그거 아닌가요? 뭐 좀 서운한 감정도 있지 않겠어요? 나 좀 꺼내주지 말이야. 내가 이렇게 당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다 오는데 그렇죠. 자기만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 그런 서운한 감정도 그런 있겠죠. 것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아주 여론의 도마 위에 자주 올랐던 사람입니다만은 지금 손혜원 전 의원까지도 어떻게 보면 막말을 섞어서 양 전 원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정철이 또 올 가을쯤 되면은 국내에 들어와서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양정철만큼 큰 선거판이랄까? 또 전국의 맥점을 이렇게 짚어서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여권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양정철의 행보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